딜사이트 마감 노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정주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영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 바로 트럼프 트레이드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전통 에너지나 총계 가치의 큰 트럼프 종목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머징 마켓의 통화 가치는 하락하고 미국 장기채 금리는 상승하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과연 일시적인 흐름인 건지 아니면 쫓아가야 할 트렌드인 건지 고민 많으시죠? 오늘 이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국장에서도 미국 증시와의 동조와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종별 순환매 안에서 트럼프 수혜주들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또 산업재 섹터도 시장 안에서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유가증권 시장 0.1% 상승하면서 2,86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코스닥 쪽 흐름들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코스닥 흐름이 좀 부진하네요. 네, 맞습니다. 코스닥 투자자들 소외감을 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전 한때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다가 그래도 지금은 낙폭을 좀 줄여가면서 간신히 840선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지금은 또 낙폭이 다시 커졌군요. 자, 이렇게 좀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트럼프 이슈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 포진하고 있는 2차 전지주들이 빠지면서 바닥으로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약바이오가 견뎌주면서 바닥을 지지는 해주고 있는데 3천당 제약 오늘 한때 15%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은 윗꼬리를 달면서 다시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물론이고 코스피까지 우상향으로 고개를 좀 트는 것 같은데 코스닥만 분위기가 안 좋죠. 자, 그래서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올바른 투자 전략을 짜봐야겠죠.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딜사이트 TV 마가노트 필기 시작합니다. 이슈노트 함께 하시죠. 핫한 이슈들 점검을 해보고요. 그에 따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지스탁 이재은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시장 이야기 하나하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볼까요? 월가의 탑픽 애플, 그에 따른 수혜주 찾아보고요. 또 트럼프 효과에 급등하는 가상화폐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뜨거운 방산주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를 한 줄로 정리하자면 트럼프 트레이드 그리고 애플의 상승일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 애플이 돋보이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AI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전반적인 흐름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애플이 일단은 중국보다는 또 인도 쪽 시장에서의 좀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왔다는 게 키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앞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한 시장이다라고 보입니다. 특히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또 인도에서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애플 스토어도 현지에서 또 구축이 되고 앞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좀 돈이 생겼다. 그리고 내가 좀 중산층이고 이제는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다라고 하면 아이폰을 사용을 하면 그게 하나의 어떤 이미지와 같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구축이 잘 형성이 된 것 같아서 새로운 시장으로서의 이런 자리매김은 굉장히 우리나라 애플 관련주들에게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그 어떤 것보다도 지금 시장에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건 이제 최근에 갤럭시 언팩 행사도 있었는데 폴더블 폰이라던가 그리고 지금 이번에 또 AI, 원래 기존에 AI 기능이 탑재된 갤럭시 24가 있었지만 한층 업그레이드된 또 AI 기능을 선보였고 이 부분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휴대폰 시장에서의 AI의 탑재 그리고 기대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애플의 새로운 모델에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애플을 사용을 하는데 네. 신모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체 수요도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애플 관련된 종목들은 아이폰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리고 또 시장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대표님께서 삼성전자의 언팩 행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는 요즘 대표님들이랑 미묘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삼성향 종목보다 아이폰향 종목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LG이노텍도 그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호실적 기대감 속에 주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LG이노텍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애플 관련주 딱 시장에서 하면 가장 먼저 네. 떠오르는 게 바로 이 종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LG이노텍은 지금 전망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리포트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광학솔루션의 단가 상승 당연히 이어질 거고 아이폰 판매량이 증가를 하면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직접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2분기, 올해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이 무려 40%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지금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는 이런 양상이 들어가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아이폰 15에 대한 수요도 2분기 때 예상치를 상회를 했대요. 네. 근데 이번에 또 16의 모델이 나오는데 지금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5도 예상보다 잘 팔렸는데 이번에 9월에 16 나오면 또 잘 팔릴 거네. 근데 평균 단가 이제 가격이 올라가요. 부품의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 수익성에서 더 도움이 되다 보니까 좋은 부분만 계속 발생할 수 있어서 그동안 사실 LG이노텍이 주가 굉장히 네. 부진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4월달 끝자락부터 바닥권을 다지고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 상승세가 단기적으로 계속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일단 주봉으로 월봉으로 보면요. 아직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신규 매수로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겠지만 네. 보유하신 분들은 더는 더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도 살짝 눌리면 크게 눌릴 것 같진 않아요. 살짝 눌리면 신규 접근까지도 가능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LG이노텍 올해 영업이익 급증이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보유자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 남아 있으니까 좀 더 보유해 봐도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고요. 신규 접근 입장에서는 눌림목 나올 때 조금 매수를 하자라는 부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아이폰 관련주 중에 좀 덜 오른 종목 없을까요? 저는 일단은 오늘 BH를 가지고 네. 왔는데 일단은 덜 오른 종목은 아니에요. 아니네요. 네. 최근에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는데 LG이노텍과 함께 우리가 이제 아이폰 관련주 하면은 시장에서 가장 좀 주목도도 높고 수혜가 클 거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이고요. 일단 BH 같은 경우엔 연성 인쇄 세로 기판 FPCB 이게 좀 단어가 사람들이 입에 잘 안 붙는데 FPCB 관련주고요. 일단은 애플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를 또 고객사로 품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양쪽에 납품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양쪽 회사에서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았다, 기술력이 좋다라는 부분이 입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북미 고객사양의 매출이 증가되면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하반기에 지금 전망치 나오는 것보다 영업이익이 더 좋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지금 좀 최근에 많이 올랐긴 했지만 하반기를 염두에 두고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 예전의 고점 부근에서는 아직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이고요. 네. 다른 것보다도 애플 지금 이제 AI 기능이 탑재되면 우리가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LG이노텍과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그동안 이제 OLED 쪽, 태블릿 쪽 그동안 출시 좀 지연된 부분도 6월 달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도 향후에는 실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된다. 그러니까 애플 관련주, 예전에는 그 관련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는 좀 집약적으로 이제 좀 탑픽으로 꼽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살짝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상방이 아직도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BH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 수혜주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종목이죠. BH를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고객사 다변화에 따른 안정적인 수익 예상된다라는 부분 언급을 해주셨고요. 투자 포인트들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비트코인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정치인의 피격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이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높아지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떨어지기 마련인데 오히려 이 피격 사건 이후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가상화폐 이 시장이 좀 더 우호적인 인물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인데요. 관련된 이슈를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 일단은 트럼프는 예전부터 이제 가상화폐 쪽을 좀 지지를 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일단은 지금 전 세계 인구들 중에서 가상화폐 관련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관련돼서 유권자들의 표를 잡으려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이 될 시에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테마성으로 지금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국내에서도 19일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이 되는데 네.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거래소 파산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맞아요. 이용했던 사람들이 내 돈 다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예치금을 보호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시세 조정이 적발될 때는 형사처벌하겠다라는 법이 시행이 되면서 조금은 더 안전자산, 완벽히 안전자산으로 분류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지만 네. 그래도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법적으로 좀 시행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비트코인도 6만 달러를 돌파를 했는데 그때 이제 트럼프가 한번 습격을 받고 나서 네. 오히려 트럼프의 당선이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당선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더 그쪽으로 이제 좀 기울었죠. 많이 기울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돌파를 했고 실제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나는 가상화폐의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선거자금 모금 행사를 했는데 네. 거기서 좀 강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계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모습도 보이면서 굉장히 좀 기대감이 많이 실려 있었고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또 무섭게 올라간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까지 비트코인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미비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면 아무래도 좀 더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더 활성화가 될 거다라는 것들이 시장에서는 좀 많이 실려 있고 네. 오늘 2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오히려 전일보다 오늘이 좀 더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 시세가 단기적으로 끝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조금은 더 유지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은 트럼프가 당선되는 그 관련돼서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들이 좀 시장에 분류가 되어 있는데 네. 그런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지금 뭐 트럼프가 될 거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계속해서 변동성도 나올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변동성이 나온다는 것은 물론 하락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매수의 타이밍, 매수 찬스를 줄 수 있는 기회도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트럼프 수혜주들 잘 정리를 해두시고 투자하실 때 기회를 좀 잘 포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강하게 움직이는 거를 봐서는 오늘 따라잡기 좀 부담스럽다라고 해도 그래도 앞으로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단기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쫓아가야 할 트렌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상화폐 관련주 중에서 보고 계신 종목 좀 있을까요? 일단은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이제 오전부터 보고 있었는데 네. 지금 한 27%의 급등세가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시세를 뿜어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자지급 결제를 위한 결제 전문 대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관련주, 우리가 이제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네. 가상자산에 대한 이 거래소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이렇게 결제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한데 일단 그 안에서 지금 대장격으로 강하게 거래량과 시세를 분출해주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저는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도 2023년에 11월 달부터 12월 달의 시세를 보면 굉장히 끼가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주가 발동이 걸리기 시작을 하면은 이때도 바닥권에서 거의 200% 가까운 상승세가 나올 정도로 강력한 시세를 뿜어줬는데 네.
지금 이런 끼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어쨌든 테마성의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실적을 잘 만들어내고 우리가 다음 실적이 기대되고 이런 종목군들을 아니라 말 그대로 그때 당시에 이슈와 관련된 종목 스타일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이왕이면은 강한 거래량, 강한 시세를 뿜어내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오늘 시세 강하게 나오고 있는 갤럭시와 머니트리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동반된 시세 분출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 비트코인 관련주 중에 탑픽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궁금증인데요. 저희 방송에 출연하시는 다른 전문가님께서 차라리 이 가상화폐 관련주 투자하지 말고 직접 투자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더 하시더라고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저도 봤는데 네. 저도 그 얘기에는 어느 정도는 동요를 하지만 네. 일단은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좀 피로도가 높아지실 수 있고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맞아요. 있다라고 생각이 네. 들어서 오히려 내가 비트코인 관련돼서 시세가 굉장히 잘 날 때 우리나라 관련주들 이제 뉴스만 봐도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일 때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네. 그때 뭐 계속 가지고 가는 전략이 아니라 내가 단기 트레이딩에도 조금은 소질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공략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큰 그림에서 보면 저도 그 이야기는 동의를 합니다. 이왕이면은 네. 차라리 직접적인 비트코인 투자가 더 맞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네. 성향에 따라서 안 맞으시는 분들은 투자 대안처로 관련된 종목들을 좀 비중을 크지 않게 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 세워보자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또 방산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계속 트럼프 얘기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당선 시 수혜주로 지목되는 대표적인 섹터가 방산주 아닐까 싶어요. 방산 쪽은 사실 최근 뭐 수출 모멘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호재들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방산된 종목들은 오늘 오전장에 좀 강하게 움직이는 네. 종목들도 있었다가 좀 빠지는 종목들도 있는데 밀려나는 흐름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선까지의 시간은 많이 남아있고 그 안에서의 변동성은 계속 이어지겠지만 아마 바이든 관련된 민주당 쪽에서도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저가 매수세가 바이든 쪽 민주당 관련된 종목들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시기도 있을 거고 네. 그러면 바이든 쪽은 잠깐은 또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계속해서 변동성이 왔다 갔다 일정 안에서는 움직일 건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 거기에다가 결국에는 크게 봤을 때는 미국 대선뿐만 아니라 지금 각 나라마다 지금 개별화가 되다 보니 국방비를 증액하는 나라들의 흐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 전체 흐름 자체로 봤을 때 미 대선이라는 이벤트뿐만 아니라 향후로 봤을 때도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좀 지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K방산 관련된 이제 기업들은 결국에는 가격적인 메리트, 기술력 그리고 인도하는데 이런 시기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빨리빨리 하는 그 나라의 특성상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점으로 지금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부분들은 확실히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미 대선 이벤트 이후에는 물론 시세에 강한 부분들은 좀 빠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미국 특히 대선 같은 경우에서도 트럼프 관련주로 방산주들이 가장 또 강하고 거기다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을 실제로 만들어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다른 비트코인 관련주 이런 종목들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살짝 눌리는 종목들도 있는데 오히려 눌림목에서 좀 매수 찬스로 삼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슈에 더해져서 실적까지도 실제로 나오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부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참 방산주 얘기할 때 어려운 게요. 이게 국제 정세의 여러 가지 뉴스를 듣고 계산기를 좀 두드려 봐야 한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한 것 같아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11월에 2차 평화회의를 준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뉴스는 이 방산주에 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오늘 좀 재건주들이 움직이면서 일단은 네. 뭐 종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곤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방산 관련된 종목들의 큰 흐름을 바꿀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일단 뭐 지금 러우 전쟁만 있는 게 아니라 중동도 계속 정세가 불안불안하고요. 뭐
우리나라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남북도 항상 불안한 상황이고 네. 계속 세계의 정세 자체가 만약에 러우 전쟁이 종전이 된다라고 해서 이게 끝나는 흐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안감은 이어질 수가 있고 그에 따른 국방비를 증액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종전 관련돼서는 재건주들이 움직이면 우리가 재건 관련된 종목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매수 찬스로 삼아볼 수는 있겠지만 그 종전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해서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좀 맞진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결국은 좀 지속적으로 방산주를 바라봐야 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저는 일단은 웨이브 일렉트로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 고점이 이제 7,810원까지 나왔다가 오늘 좀 눌림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오히려 어저께 이제 흐름이 강하게 나왔고 오늘 시세가 추가적으로 나왔다가 밀렸기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회사를 좋게 보는 이유는 이제 LIG 넥스원을 주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LIG 넥스원 최근에 미국에 이제 테스트도 통과를 하면서 미국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LIG 넥스원이 지금 해외 쪽에서의 수주 호조가 계속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같이 이어져서 호재를 받는데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수주 잔고도 이 회사도 계속 쌓여나가고 있지만 앞으로의 수주가 또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지금 군포 쪽에다가 또 시설에 대한 증설, 모멘텀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원래는 OLED 쪽 부품을 하다가 이제 하나 그 계열사에 매각을 하고 이쪽 방산 관련돼서 집중도를 높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LIG 넥스원의 고객사로서 좀 좋은 수주와 그리고 실적도 2분기 때 좀 괜찮을 거라는 전망치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봉 월봉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상승 여력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월봉상으로는 지금 바닥이고 바닥권에서 거래량도 많이 들어와 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웨이브 일렉트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추가 수주 기대감, 그로 인한 성장 매력 언급해 주셨습니다. 웨이브 일렉트로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지은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바닥에 있는 저수익 종목을 끌어올려보는 시간이죠.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하는 월척 종목 시간입니다.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키워드부터 바로 보고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제약바이오 수익 내기 참 쉽다. 이거 뭡니까? 놀리시는 건가요? 근데 이게 뭐 놀리는 게 아니라 진짜 뭐 종목명에서도 느껴질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제약바이오 관련한 모멘텀이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사실 과거에는 뭐 파월의 이런 연준의 발언을 봤을 때 올해 금리 인하는 절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지만 최근에 본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뭐가 나오느냐. 이런 올해 중으로 해서 이제 9월, 12월까지 해서 이 고금리가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2번 정도는 아마 이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이런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예. 특히나 지금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월가에서 봤을 때는 90% 이상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확률상 90%가 넘어간다는 건 사실상 뭐 기정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와 함께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거기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의 모멘텀, 수혜주를 우리가 좀 봐야 된다 늘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제약바이오라는 기업 자체는 이 고금리가 시작되면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원래 제약바이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서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이 투자금을 가지고서 연구 개발이 지속돼야 되는데 그 투자금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는 제약 바이오의 굉장히 악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고금리 정책이 유지가 되면서 제약 바이오주들이 다 박살이 났던 건데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금리 인하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제일 크게 무너졌던 제약 바이오가 정말로 큰 상방 시세로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제약 바이오만큼 수익을 내기 쉬운 업종도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동시에 이 종목 자체도 그냥 정말 수익이 내기 쉬운 그냥 제약 바이오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금리 인하의 수혜 그리고 사실 바이오 섹터가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다시 이제 재선을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완충지대가 돼줄 수 있는 섹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종목이 이렇게 수익을 내기 참 쉬운 건지 종목명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지바이오, 네, 잘 갖고 오셨네요. 네, 바로 그냥 이렇게 쉬운 바이오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사실 제약 바이오 공부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네. 반도체도 그렇고 어려워하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내가 뭐 어떤 기업이다가 아니라 난 정말 쉬워. 너 그냥 일단 투자만 해.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 그냥 투자하면 좋지 않나라고 얘기하면 또 많은 분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할 네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모멘텀도 보시면은 야, 이 종목을 지금 사면 안 되는 이유. 딱 키워드 우리 세 가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사고 싶어질 거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나오는데 이제 이게 사실 이제 머스크 CEO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뭐 피격 사건이 좀 일어나고 나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너무나도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나 그 전에 뭉치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 역시도 뭉치면서 오히려 지금 더 급격하게 올라간다 보면 좋은데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이제 뭐 제가 머스크 CEO라고 표현을 했지만 팀쿡이라든지 오픈AI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이런 기업들조차도 지금 머스크 전 대통령을 지지하겠다. 트럼프 전 대통령. 네, 그렇죠. 네. 머스크가죠. 저 트럼프 전 대통령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사실 이지바이오가 이제 사료 첨가제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뭐 바이오 영역이라기보다는 이지바이오라는 기업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여기 세 개의 모멘텀 중에 그 어느 거 하나 제약 바이오로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제약 바이오인데 바이오가 아닌 느낌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사료 첨가제 관련된 사업에 대한 반사익을 가지고 가는 기업이 이지바이오라는 종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이라든지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이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하면은 최근 어젠가 뉴스 나온 게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이 방금 때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게 종전에 대한 이걸 안을 가져와라. 우린 그걸 수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지금 현직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뭐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가지고 올 건 가지고 오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의 지금 시장에서 보는 분위기가 또 뭐까지 이어지고 있냐고 하면요. 11월 이후,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가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지금 또 반사기는 뭐가 나오게 되냐고 하면요. 재건이라는 모멘텀이거든요. 그 재건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건축, 뭐 이런 건설 여기만 생각하는데 사실 재건에 있어서는요. 이런 식품, 식량도 급격하게 생산해내야 되기 때문에 사료주들 역시도 반사익을 받아요. 근데 여기 이제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런 것들과 별개로 또 추가적인 이런 반사익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도 있냐고 하면은 여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전부터 밀었던 게 남북 경협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굉장히 또 우리나라와 북한 관계가 또 안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뭐 오물풍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과거부터 바로 잡았던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에요. 예전에도 진짜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뭐라고 합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우리 서로 불바다 해보자. 미국 불바다 만든다 했다가 바로 깨갱친 게 김정은 국방위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사실은 좀 리스크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돼 있어서 다시 한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김정은 국방위원장 이제 북한 길들이기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뭐가 나온다? 우리나라는 그럼 또 여기 같이 편승해가지고 또 북한한테 어느 정도 또 지원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남북 경협주들이 어쩔 수 없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지바이오라는 기업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남북 경협이라는 테마에는 사료도 들어갑니다. 예전에 이제 사료도 지원한다, 비료, 곡물 이런 것들 이제 북한 사람들이 너무 못 먹고 못 살기 때문에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지원 정책이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사료 관련돼 있는 사업 반사이익 수혜주들을 이지바이오라는 기업이 가져갈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여기서 재미있는 게 또 K 열풍 반사이익 수혜라고 기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도 보면요, 이 사료 산업이에요. 사료 사업이기 때문에 바이오가 아닙니다. 이지바이오 바이오지만 두 번째 역시도 K 열풍 반사이익 수혜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 여기에 있어서 뭐 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최근 뭐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K 제약 이런 거 얘기하나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이 기업이 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요, 양돈이라든지 연계, 그러니까 이 사업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돼지고기라든지 이제 닭이겠죠. 이 돼지고기와 닭이라는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K 열풍에 있어서 이 음식, 이 유통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본다라고 하면은 K 푸드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닭고기 관련주들 한번 급등 나왔습니다. 예. 왜? 한여름에는 치킨이거든요. 치킨과 맥주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수혜주로 움직여줬던 거고요. 그냥 돼지하면 또 뭐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삼겹살 굉장히 그렇죠. 좋아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K 열풍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K 푸드 이런 쪽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돼지고기라든지 그 방금 얘기했던 치킨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으로서 돼지라든지 닭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이 이지바이오가 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여기 푸드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제가 뒤에 또 한번 설명드릴 거긴 한데 이 음식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정부 정책으로서 K푸드 활성화 뭐 이런 것들 이 지원 사업이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꾸준하게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예. 특히나 이 이지바이오라는 종목이 차트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하방 추세대를 돌파하면서 우상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는 주식에선 추세가 정말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지바이오의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간에 지금 2021년도 고점이죠. 그러니까 이 제약 바이오주들이 재밌는 게 이 고점대를 찍고 나서 지금 지속적으로 무너졌어요. 네. 언제? 딱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그러면서 반토막 이상으로 무너졌던 제약 바이오가 정말 많은데 이지바이오 역시도 이렇게 무너졌다가 최근에 뭐 하고 있다. 이 하방 추세대 돌파가 나오면서 조금씩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추세대를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저항 자리가 한 4,500원 정도 대 저항으로 자리 잡고 있긴 하지만 해당 구간대를 제대로 뚫어주는 흐름만 나와준다고 하면은 이제 역삼각 수렴에서 이 돌파 이후에 또 추가적인 강한 상방 시세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적인 부분이나 봤을 때 정말 내가 제약 바이오 관련돼 있는 종목을 공략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눈앞에 당장 나온 이슈는 이 종목이 제약 바이오로 가기보다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뭐 K푸드 열풍 이런 것들과 함께 좀 움직일 확률이 더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럼에도 어찌됐든지 예전에 얘기했죠. 금리 인하가 다가온다고 하면 제약 바이오 올라갑니다. 제약 바이오 올라가면은 이 그냥 뭐뭐 제약, 뭐뭐 바이오 이런 종목들 그냥 EU 그냥 묻지마 그냥 매수세 들어오면서 상승하기 때문에 이지바이오라는 종목 진짜 여러분들 매수해 보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매수 가격은 사실 4,750원대가 지금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이 4,750원대를 굳이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들고 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단기적으로 일단 6,000원대를 뚫어주는지 봐야 되지만 저는 신고가로 봐서 10,000원도 한번 노려봐도 괜찮겠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 이 손절가액 같은 경우 3,000원대를 과거부터 크게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간대를 깨지 않으면 충분히 들고 가셔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금리 인하, K 열풍 또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 요건까지 여러 가지 짚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키워드처럼 정말 수익 내기 참 좋은 종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지바이오 들어봤고요. 자,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키워드 띄워주시죠.
자, 평가들이 이상한데요. 이거 뭐 말이 이상한데요? 근데 이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기업이 리조트 사업 관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리조트 예. 관련된 사업 기업이고, 그럼 우리가 뭐 리조트라든지 뭐 어디 숙박 같은 데를 갔다 온다고 하면 후기 작성을 하죠. 평을 막 작성해요. 예. 평을 작성하는데 이 평이 굉장히 이상하게 작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의문이 생겨서 이 평이 뭐지 하고 아마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요? 종목명이 왠지 네, 또 이어지는 것 같은데 바로 한번 보여주시죠. 모나용평 이거 뭔가요? 대체- 평가 뭐 이런 건가요? 대체 이 평, 뭐나요 평? 이 평 뭐예요? 뭐나요? 네, 강태공이 돌아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평가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강태공 전문가 또 이름 갖고 장난친다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지난주인가 모든 게 다 좋다 해가지고 ESG 모두 다 ESG하고 ESG를 소개시켜드렸어요. SG 말씀해 주셨죠. 예. 그래서 그 SG가 지금 소개시켜드리고 지금 한 50%? 한 60%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 이름이 중요합니까? 그냥 갈 종목만 추천한다. 그것만 그러니까 지금 믿으시면 됩니다. 기억하시기 편하게 지금 이렇게 지금 트릭을 좀 써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다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키워드 보겠습니다. 키워드가 이제 이 종목도 남북경협 기대감이 좀 있는 종목이고, 사실 모나용 평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뭐 하는 기업이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존에 이제 리조트 사업을 한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원래는 용평 리조트입니다. 용평 리조트라는 기업이 최근에 이제 모나용평으로 이제 상호를 변경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아직 많이 익숙치 않을 건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용평 리조트, 모나용평만큼 절대 있지 않지 않을까 좀 예. 생각을 해보고 있고,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뭐 남북경에 대한 기대감, 제가 앞서 이제 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 발언, 모멘텀 이런 거 모두 다 제가 한번 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있어서 남북경의 기대감이 왜 생기냐고 하면은 사실 뭐 용평 리조트만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게 리조트 사업하는 기업이 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과거에, 지금은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안 간 지 오래됐지만 과거에는 뭐 금강산 관련되는 관광, 산업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기도 했었고, 사실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이 북한과 이런 이 통일부도 있고, 그다음에 통일교 재단도 있고, 이런 북한과의 교류 활동을 하기 위한 어찌됐든 이 북한과에 대한 이런 투자, 산업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모나용평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통일교 재단에 있어가지고 이 최대 주주로 이제 있습니다. 최대 주주로 존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딱 봐도 이제 통일교 재단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남북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어떻게든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통일을 위한 많은 것들을 노력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도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2017년도, 뭐 2016년도 이럴 때도 그 과거 전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전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제 이 남북 경협 관련돼 있는 이야기 하면서 뭐 이런 추진을 할 때마다 남북 경협 관련돼 있는 수혜주로 올라갔던 게 용평 리조트, 그러니까 이제 모나용평이죠. 라고 좀 보시면 좋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 대선에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또 추가적인 모멘텀 분명히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 예. 그리고 사실 뭐 용평 리조트이기 때문에 여름철 되면 사실 이런 리조트 관련되는 사업들이 실적이 많이 올라오기도 해요. 휴가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휴가철 관련해서도 단기적인 실적 상승도 좀 기대해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마 상호를 바꾼 게 최근에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김치, 막걸리 등 이제 PB 브랜드 상품 사업 확장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100조 규모에 달하는 이런 산업 시장에 있어서 지속적인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용평 리조트가 아니죠. 정부가 지속적으로 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역시도 사실은 이제 과거부터 얘기했던 K 열풍의 이제 연장선이겠죠.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다고 이제 화장품도 굉장히 잘 나가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여행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방문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뭘 하고 있다?
이 정부에서도 돈 되는 사업을 지금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사실 밀고 있는 이 사업 중 하나가 이제 K 열풍, 그냥 K 뷰티도 다시 밀고 있고요. K 제약도 다시 지원 정책하고 있고요. 그냥 모든 걸 다 밀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에 특히 음식에 조금 더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뉴스 많이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가면은 우리나라 기사식당이 뜬다라고 할 정도 우리나라의 음식에 대한 이런 열풍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 추세고요. 특히나 과거에 이제 최근에는 조금 덜 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이제 식당에 가면은 이제 김밥 같은 경우도 없어서 못 판다고요. 특히나 이제 이 냉동 김밥을 만들어 수출을 하는데 그 냉동 김밥 역시도 뭐 하고 있다. 다 팔린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이런 우리나라 전통 푸드죠. 그러니까 이제 모나용평 같은 것도 보면은 김치나 막걸리나 지금 여기 뭐 수국차라든지 그리고 과거부터 뭐 중국인이나 이렇게 넘어오면 제일 많이 사가는 게 또 김이 있죠, 김. 그러니까 완전 대표적인 그냥 우리나라 음식 브랜드만 이걸 갖다가 다 팔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 아마 상호까지, 그러니까 사실상 보통 기업이 상호를 변경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용평 리조트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그냥 뭡니까? 그냥 저 리조트 하나 가지고 있는 사업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우리 뭐 아난티 같은 그냥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리조트를 뒤에서 뺀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용평 리조트의 리조트 사업보다는 아마 이 새로 파생되는 이런 브랜드 상품, 이제 음식 관련되어 있는 브랜드 상품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라고 좀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K푸드 열풍이 아직 사실 K푸드 열풍이 시작을 하려고 했지만 시작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뭐 K뷰티 열풍 이후에 조금 뭐 좀 반도체가 다시 움직이다가 좀 다시 한번 K 뭐 이렇게 엮어서 갈까 싶었더니 이번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이후에 갑작스런 지지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지금 어제고 오늘이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제 반사익 수혜주들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아직 뭉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지 분명히 K푸드 관련해서 저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웬만한 저가형 스모케 종목보다는 오히려 모나용평처럼 이 신규 사업, 여러분들이 2차 전지도 과거에 에코프로가 대장주로 막 올라갈 때 에코프로도 상승 탄력이 좋았지만 뭐 에코프로는 장기적으로 뭐 3년, 4년, 5년 장기적으로 봐서 엄청나게 크게 상승한 거고 에코프로가 2차 전지 대장주로 딱 자리 잡았을 때 갑작스럽게 2차 전지 신규 사업에 뛰어든다라고 하면서 뭐 자이글 같은 기업도 갑자기 10배가 올라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신규 사업이 엮이면은 시장 분위기만 막 받쳐준다고 하면은 단기간에 신규 사업 업종 변환이라든지 업종 전환, 특히 상호 같은 경우도 변환한 이런 기업일수록 오히려 더 크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모나용평이라는 종목 충분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 충분하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모나용평 같은 경우 특히나 지금 7년 만에 대하락 추세입니다. 대하락 추세를 돌파했어요. 차트를 좀 설명드리겠는데 대하락 추세를 돌파했다는 거는 굉장히 크게 상방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고 아까도 이제 상장되자마자 이 당시에 보통 이렇게 단기 급등이 나왔던 게 원래 아까 남북경협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라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남북경협 모멘텀이 사실 이제 시장에 나올 게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죽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죽었다가 1, 2, 3, 4, 5, 6, 7년 만이에요. 사실 이번 연도까지 치면 8년 만입니다. 8년 만에 대하락 추세 돌파가 나왔다는 건 강한 상승 기대까지 해볼 수 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재 자리 한 3,600, 사실 3,650원 이상 뭐 이렇게 하고 싶긴 하지만 갭이 떴어요. 갭이 떴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고 그냥 3,600원 아래서 입을 받쳐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3,600원 이하에서 매수 타점을 노려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8,000원 정도, 과거 고점 때는 한 8,000원 정도까지 무난하게 상승해주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 손절 가격은 2,800원으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수가 3,6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8,000원 이상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용평 리조트가 모나 용평으로 사명을 바꿨고 그리고 리조트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에 착안을 해서 지금 이렇게 가지고 나와 주셨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뭔가 좀 참신하고 좋았거든요. 내일도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투자 인사이트를 넓혀보는 시간입니다. 독립리서치 P&G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바로 첫 번째 리포트 열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자, 녹십자에 대한 리포트인데요. 삼성증권입니다. 올해 매출이 1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은 633억 원이 전망된다. 비용 증가에 영업이익의 개선이 좀 제한적이다. 하반기에 미국 알리글로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백신 매출 증가 등 실적 개선 전망이다. 자, 목표가는 16만 2천 원 가지고 오셨는데 최근에 지금 보면 바이오 섹터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뭐 전망도 좀 엇갈리는 것 같고 한데 지금 팀장님께서 보시는 업황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바이오 업황은 이제 코로나19 때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었던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는 이제 진단 쪽과 백신 관련된 종목들만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또 가장 크게 좀 우려했었던 부분이 자금 조달이 좀 부진했었던 부분들이 가장 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장에 돈을 많이 풀었긴 했는데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하면서 0.2%의 금리가 5.5%까지 올라갔죠. 그러면서 자금 조달을 이 일부 바이오 제약 업체들이 못하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쳤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상 3상을 모두 이제 성공했었던 제품들이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뭐 신라젠이나 헬릭스미스, 기타 등등 임상 3상까지 갔었던 그런 신약 관련된 부분이 모두 이제 실패로 접어들면서 이 관련된 분위기를 더 냉각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다라는 부분이 이제 바이오를 좀 안 좋게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되면 이 가장 크게 대두될 수 있는 쪽이 바이오 제약 관련된 업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해드렸지만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모멘텀이 아직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뭐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법 개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 법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중국 관련된 CDMO나 CMO 업체들이 이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을 고스란히 국내 업체, 기존에 계속적으로 CMO나 CDMO 업체를 했었던 업체들로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이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이 CDMO나 CMO 관련된 업체들, 위탁 생산하는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슈가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싹센다가 결국에는 이 특허가 만료된다라는 이슈가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게 한 31조 정도 시장이었는데 28년까지 180조 시장으로 늘어난다라고 해요. 한 6배 정도가 커진다고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관련된 주들로 매기가 몰리고 있다. 그래서 뭐 삼천대왕 제약이나 뭐 동아 ST, 한미약품 뭐 이런 쪽으로 매기가 좀 확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도 속하고 그리고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있다.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면서 수혜주 혹은 피해주를 이제 골라보려는 분들이 많은데 바이오는 그래도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양쪽 다 교집합에 속하는 그런 그렇죠. 섹터다 지금 이런 평가도 받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바이오 섹터를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자 리포트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예, 리포트는 이제 삼성증권에서 내놨고요. 16만 2천 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 제목 보시면 이제 알리글로의 성공이 기대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인 설명을 좀 들어보면 이제 알리글로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미국 보험사에 등재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등재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보험 급여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보험 업체들에 대해 이제 보험 수가를 받는 그런 제약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이제 보험 급여가 등재가 되면 결국 이제 보험료 쪽도 많이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알리글로의 계속 판매가 미국에서도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상향 조정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2분기 실적 관련된 부분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연결 기준으로 보면 이 매출을 기준으로 4,538억을 기록을 하고 영업이익은 131억을 전망을 하지만 이게 컨센서스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매출은 4,529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230억 원으로 늘어난다라는 컨센서스 상향 조정을 했고요. 주요 제품별 판매를 보시면 이제 헌터리제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세계 두 번째로 만든 헌터 증후군 치료제인데요. 이게 수출이 회복이 되고 있다.
라는 거와 그리고 독감 백신 수출은 좀 미비하지만 그래도 국내 쪽에 대한 내수 쪽 관련돼서 어느 정도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 수출에 대한 부분을 상쇄를 했다라고 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알리글로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알리글로가 결국에 이제 국가별 물량 조절은 실패를 했다. 그러니까 소폭 감소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판매가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작년에 FDA 품목 허가를 받은 품목 업체 관련된 그 신약인데요. 이게 이제 그 1차 면역 결핍증 등에 사용되는 혈액 제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 이제 관련돼서 노령화가 확대되다 보니까 자기 면역이 계속 질환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면역 글로빈에 대한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이라 이거를 사용을 하면 결국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글로빈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23년 기준으로 13조 시장 규모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동사도 좀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반면에 이제 자회사가 부진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법인의 GC 바이오 파마 이제 면역 글로불린 알리글로 미국 판매 업체인데요. 예. 이게 좀 비용이 증가해서 이제 감소가 되고 그러니까 매출이 감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그리고 GC셀이라고 하는 이제 관계사도 주요 임상 관련돼서 R&D 비용이 증가가 된다라는 것도 좀 우려 섞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올해 연결 매출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요. 올해 연결 매출 실적은 이제 알리글로가 7월부터 판매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네 곳의 업체와 PBM사 그러니까 PBM사 보험사와 PBM사 전문 약국 유통사를 아우르고 있는 수직 통합체 쪽과 계약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듯이 이제 보험사 등재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495억에서 598억으로 올해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2028년까지 약 3억 달러 목표라고 합니다. 약 4천억 정도 목표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녹십자에서는 이 알리글로라고 하는 제품을 상당히 공을 들여서 판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알리글로가 도대체 뭐야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지난해 12월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한 면역 글로불린 혈액 제제라고 하는데요. 선천성 면역 결핍증으로도 불리는 1차 면역 결핍증에 사용되는 치료제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리포트에는 없는 추가 투자 포인트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녹십자가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신약 파이프라인을 건재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특히나 희귀질환 쪽 신약 개발에 대한 가속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희귀질환에 대한 이 신약에 대한 판매를 계속 늘리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기존 이제 신약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는 개발적인 비용이라든지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근데 희귀 신약 같은 경우에는 개발 비용도 적고 그리고 패스트 트랙으로 바로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기간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많이 단축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신약 판매보다는 희귀의 신약에 대한 판매도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동사는 이제 산필리포 증후군, 미국 임상 1상과 그리고 한국 임상 1상 신청 관련돼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파브리병 임상 시험 계획도 미국에서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강글리오시드 중 비임상도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희귀질환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원래는 이 일반 신약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일반 신약에 대한 판매 매출만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동사는 일반 신약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혈액 진단, 유전자 진단 관련돼서도 13.1%가 있고요. 그리고 기타도 17.8%, 그리고 앞에서 알리글로 같은 혈액 제제도 한 25% 보유를 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매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주가를 알아볼 텐데 지금 12만 원대거든요. 여기서 목표 주가는 삼성증권은 16만 2천 원을 제시했는데 자, 적정 가격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지금 올해 실적으로만 봤을 때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삼성증권이 이제
이 내놓고 있는 가치에 대한 부분은 영업 가치 플러스 그리고 비합상 가치 플러스 순차익금을 이제 뭐 주식수로 나눠서 평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EV 에비타 쪽 12배 수준으로 보면 한 16만 1,630원이 나온다라고 해서 16만 2천 원으로 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 가격까지는 뭐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지만 시간적인 그 부분이 좀 우려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은 한 13만 원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3분기, 4분기 때 이 알리글로 실적에 대한 매출이 얼마만큼 더 확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16만 2천 원의 목표가 단기에 달성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13만 원 정도 보고 그리고 2분기, 3분기 실적을 보면서 이제 16만 2천 원까지 한번 다가가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리포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삼성물산인데요. 한화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매출액이 증가하고 이익률은 개선되고 있다. 안정적 사업 포트폴리오, 건설 부문 신사업 수주 본격 확대,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성장의 수혜다. 자, 목표가를 20만 원으로 제시를 했군요. 자, 지금 보면 그 건설주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건지 그 업황부터 짚어주시죠. 일단 밸류업에 있어서 가장 뭐 우호적인 게 건설 업종인 것 같아요. 예. PBR이 낮은 대신에 그만큼 이제 자산 가치가 높다, 시가총액이 낮다라는 부분이 가장 매력인 것 같고요. 이 주요 기업들의 PBR을 보더라도 뭐 이 삼성물산을 0.78배, 어제 기준으로 보면요, GS건설이 0.35배, 그리고 대우건설이 0.42배. 그리고 예전에 대림산업이었던 DL이 0.34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PBR이 1배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PBR을 높이기 위해서 역시나 밸류업 프로그램이 달성이 된다라고 하면 가장 우호적인 게 건설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경기 회복으로 최근에 이제 경기 회복 트로이카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는 철강, 건설, 조선 이런 업체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좀 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해외 플랜트나 중동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PF 관련돼서 리스크를 이제 건설사들이 상당히 좀 많이 회피를 하기 위해서 신사업을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은 그룹사 시공 사업만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ESG 사업을 집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GS건설은 모듈러 주택 전문과 그리고 수처리 플랜트, 베트남 개발 등으로 신사업 동력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롯데건설은 UAM이나 모빌리티 같은 사업을 좀 병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 건설업종 관련돼서는 역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자체적인 내구적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병행을 해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경기 회복 트로이카, 철강, 건설, 조선 다 지금 분위기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밸류업 이 정책을 지금 환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리포트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리포트를 보면 제목 자체가 기승전 밸류업입니다. 그러니까 예. 밸류업이 얼마만큼 좀 더 안전적인 실적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한화투자증권에서 이 20만 원 신규로 내놨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오랜만에 좀 삼성물산에 대해서 이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두 가지로 좀 나눠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설 쪽. 하이테크 부분이 23년 12조 2천억에서 24년 8조 3천억으로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신사업 관련돼서 2조 4천억, 기존의 2천억에서 2조 4천억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고요. 이 평택 P4 공장 관련돼서 페이지 3 쪽과 그리고 펩동, 복합동 마감공사가 이제 수주를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SDR 신축 공사가 또 있습니다. 그 수주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푸른 생명보험의 가오슝 관련된 상업지역 개발도 1조 넘게 수주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라 굵직굵직한 수주는 이 3개 정도의 수주로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수익 되는 쪽으로 집중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건설에 관련된 부분은 연결자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연결 실적에 대한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역대
1분기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했기 때문에 연결적으로 봐도 동사에게는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4공장 가동률 상승과 그리고 5공장 준공, 5공장은 25년 4월에 목표로 준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5에서 8공장까지 증설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신사업 확대도 계속 꾸준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타 사업 관련돼서도 패션, 레저, 식사업 관련돼서 수익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데다가 지금 밸류업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 성장 수혜까지 기대가 된다. 자, 그렇다면 리포트 바깥에 있는 투자 인사이트도 알려주시죠.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이제 전 대통령이죠. 네.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볼 업종 중에 하나가 역시 건설 업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때 그 나토의 방위비 증액을 계속 주문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당선되면 1월에 취임 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버리겠다라고 해서 결국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그 전쟁이 끝나면 이제 재건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재건에 있어서 국내 기업들이 이제 프로젝트로 참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남북 경협 관련돼서도 좀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한 차례 만난 또 이력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좀 긍정적인 효과로 미국이 만약에 뭐 개성공단 같은 공단을 또 만들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남북 관련돼서 남북 경협 관련돼서도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PF로 인해서 그동안에 막혀 있었던 자금 조달이 어느 정도 이제 풀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그동안에 뭐 수혜를 못 받았던 건설 업종도 PF로 인해서 손실 봤었던 부분을 이제 메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신규로 이제 건축이나 이 주택 착공도 뭐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면 결국 건설사들에 대한 수혜로도 고스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장 크게 역시나 수혜를 받을 쪽이 건설 업종도 하나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다시 당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금리 인하의 수혜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좋은 모멘텀은 다 얻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남북 경협에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면 PF 리스크가 좀 감소가 되면서 이것도 좀 좋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하나투자증권이 그 목표가를 20만 원을 제시를 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은 15만 2천 원 정도거든요. 자, 이제 가격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어제 기준 14만 7,900원 기준으로 봤을 때 EPS가 15,642원. 그러면 PER이 9.4배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목표가가 지금 이 목표가를 계산을 해보면 목표가 20만 원은 12.8배예요. 그래서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동사는 보유한 자산 가치만 해도 상당 부분 많은 게 이 삼성전자 4.4% 지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삼성생명 19.3% 지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43.1% 지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삼성 SDS도 17.1%,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름이 바뀌었죠. 삼성 E&A도 7%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분 총액만 더해도 상당 부분 시가총액 대비만큼 가격적인 부분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을 그 한화증권에서는 할인을 55%를 적용을 해서 계산을 했다는 게 좀 뭐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PER 기준으로도 뭐 가격적인 매력이 있고 자산 가치 대비했을 때도 가격 매력이 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앞선 고점이 한 17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17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뭐 20만 원 이제 그 증권사가 제시했었던 20만 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차로는 전고점이었던 17만 원 정도까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20만 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익률 4대 전항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수익상 함께 하실 텐데요. 자, 오늘은 강호진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좀 가볍게 좀 바닥 구간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현대무벡스라는 종목인데요. 뭐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현대그룹 계열사로 이제 물류 자동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대형 수주를 따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이제 수주 잔고를 계속적으로 쌓아가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올 초만 하더라도 이제 신규 이 수주 잔고가 지금 3,800억을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4천억을 넘는 그런 수주를 좀 따냈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 수주 규모 자체가 최대 이 수주를 계속적으로 쌓아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짐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최대 수주를 좀 기록할 전망이고, 그에 따라서 실적 자체도 이제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국타이어에 이 공장에 이제 물류 자동화 설비를 좀 공급을 한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주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에코프로 BM에 대한 이제 수주를 좀 따낸 상태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제 수주가 뭐 단순히 뭐 몇십억 규모가 아니라 뭐 수백억의 규모로 공급을 따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좀 이어지게 되면서 이런 실적 개선세를 좀 이어져서 계속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내드린 대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할 전망이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추가적으로 제가 이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재무에 대한 부분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잠깐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 2019년도, 20년도, 21년도는 그래도 100억 중반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사실 22년도 그리고 23년도는 좀 주춤하는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던 이유는 이제 신산업으로 2차 전지 관련된 물류 자동화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신사업을 진출을 하다 보니까 이 초기 비용이 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좀 줄었다. 근데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순증하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작년에 2,600억 정도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매출액은 점점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됐던 이런 부분이고요. 자, 그런데 지금 지난해 영업이익이 40억대를 기록을 했죠. 근데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1분기만 보더라도 이미 영업이익을 42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지난해 한 해 동안 기록했던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계속해서 실적 개선세로 인해서 이런 실적 모멘텀을 얻고 주가가 계속적인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재무적으로 보더라도 안정적입니다. 뭐 부채 비율이 100%가 넘지 않은 상황이고 유보율은 1000%를 넘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재무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영업이익률도 점차적으로 안정화가 되고 있고, 이런 대형 수주로 인해서 이런 수익성 자체도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실 지금 신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를 하다 보니까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22년도, 23년도는 돈이 빠져나갔던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올해 1분기를 보시게 되면은 벌써 462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이 대형 수주를 통해서 반영이 됐던 게 이제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회사 내에서 돈이, 이 현금성 자산이 이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금성 자산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이제 193억 정도를 들고 있었는데 올해 1분기 현금을 보게 되면은 이제 550억이 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배 가까운 이 현금이 좀 늘어났다라는 점, 이런 점들로 미루어 보아서 실제로 이제는 현대무벡스가 돈을 벌고 이제 회사 내에서 이제 돈을 좀 쌓아가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신규 사업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진출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도 이미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뭐 일회성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들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 개선세와 올해 최대 실적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도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23년도에 고점을 찍고 계속적인 우하향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큰 삼각 수렴 형태로 좀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렴 구간에 거의 다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런 실적 기반,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추세 전환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를 좀 잡자면은 오늘 뭐 소폭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인 흐름을 좀 감안을 해서 뭐 3,000원에서 3,050원 정도로 매수가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 고점 그리고 이전에 좀 매물이 좀 쌓여져 있는 3,700원 정도로 1차 목표가를 잡고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전에 계속적으로 고점을 형성을 했었던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700원으로 일단 잡고 보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이 추세선 하단부라고 좀 볼 수가 있는 2,790원 정도로 잡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호진 전문가의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무백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 저와 함께 정리를 해보시죠. 2분기 어닝 시즌 실적 추로의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인데요. 이 종목 실적 아주 좋다라고 하죠. 올해 신규 수주가 3천억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목표가는 3,700원, 손절가 2,79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주영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의 수익률이 높아서 오늘 또 기대감을 갖고 오늘 종목 듣게 되는데요.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이제 관심 종목은 글로벌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K푸드 관련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종목명은 이제 사주 대림인데요. 최근에 이제 시장을 보시게 되면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강한 재료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에 집중을 하셔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방어주 성격도 가지고 있으면서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지금 확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성장주의 매력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 따르면 미국의 한류를 경험한 자 중 78.9%가 한국의 음식을 경험한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한류와 이 K푸드는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확산세는 앞으로도 좀 지속되는 것으로 좀 인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대형 유통 채널인 코스트코와 트레이더조를 중심으로 소비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주요 소비층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안 가족, 특히 이제 백인 젊은 층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이 백인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이 얼리 어댑터로서 소비 및 평가뿐만 아니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서 자발적인 이제 홍보를 좀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사조 CPK와 푸디스트를 인수하면서 종합식품 밸류체인을 완성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식자재 생산에서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완성한 상황이 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종목이 올해 이제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6월부터 미국 냉동김밥 3종 세트를 한인마트에 공급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동사의 이제 주력 제품이 김, 뭐 참치, 맛살, 햄 이런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냉동 김밥 수출과 맞물려서 굉장히 좀 큰 시너지를 낼 것을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재무제표 한번 보시면서 대응 전략까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이게 사조 대림의 대주주 지분율이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제 사조 산업의 10인이 58.5% 들고 있고요.
또 자사주가 한 15% 정도 들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73%가 대주주 물량이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은 품절주의 성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실적 측면에서 좀 보시더라도 2021년도 한 1억 8천 정도 하다가 올해 기준으로 해서 한 2조 5천억 정도 예상하는데요. 지금 이제 그 M&A가 적극적으로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2025년도 기준으로는 4조 정도까지 매출이 좀 폭발적으로 좀 늘어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021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좀 성장이 되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1,454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조 대림의 시가총액이 한 8,400억 정도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8,400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PER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6배가 조금 넘어가는 수준, 굉장히 좀 고평가된 부분은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이제 자산 가치 기준으로 보더라도 PER 거의 이제 1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고평가 구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자, 기술적 흐름상으로 좀 보시면요. 지금 주봉상 보시면 신고가 영역에서 추세를 좀 잘 타고 있는 모습이고, 뭐 제가 계속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지만 이제 상승하는 종목이 이 우주선과 10선 라인 때는 언제나 좀 매수 구간대를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부터 8만 원대까지는 여유 있게 분할 매수를 좀 하시고요. 자, 목표가는 이제 전 고점인 10만 9천 원, 손절가는 이제 기준선 라인 때는 7만 원 라인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으로 K푸드 관련주인 사조 대림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번 종목에 대한 리뷰도 좀 진행을 해볼까요? 지난번에 추천해 주셨던 우리기술이 최고가 기준 11%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종목 추가적인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우리기술 대표적인 SMR 원전 관련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AI 시대의 국가 경쟁력으로까지 불릴 만큼 에너지 단가를 낮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M 관련된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좀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 이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내일 굉장히 중요한 좀 이벤트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을 짜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 내일 체코 원전에 우리나라가 수주를 한다라고 하면은 상한가 또는 상한가 이상의 파동이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도 본다라고 한다면 한 반 정도는 좀 수익 실현을 하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 체코 원전 수주에 불발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그 글로벌 국가들이 SMR 쪽으로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SMR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체코 원전 수주에 불발이 돼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매수에 좀 기회를 활용하시는 두 가지 전략 가지고 종목을 좀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주영 전문가의 오늘의 종목 사조 대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음식료주 하면 방어주로서 시장에서 인식이 됐었는데 이제 체질 개선을 통해서 성장주로서 수출주로서의 매력도 더해지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죠. 수출 기대감 언급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10만 9천 원, 손절가 7만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딜사이트S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상황이었습니다. 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특징주 정리해보고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재규 AJ 인베스트먼트 대표, 최진욱 영앤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AI 쪽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 포트의 절반이 AI 관련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시장에서 AI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요. 자, 어제 뷰노가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궁금합니다.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할게요.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재규 대표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우리가 의료 AI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오랫동안 안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가 조금씩 붙고 있는데 다른 의료 관련되어 있는 의료 AI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보다는 뷰노의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명분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이 딥카스가 계속해서 매출을 내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의료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국내에서는 가장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창출되고 있는 매출액을 가지고 영업이익을 가지고 미국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미국 쪽에서도 FDA 승인 가능성이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우리가 의료 AI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용기기 쪽과는 반대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오랫동안 안 좋았는데 실제로 AI 기술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매출을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할 영역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AI라는 것이 계속해서 확장성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지금 시장의 트렌드와 맞는 것은 아무래도 요 의료기기 쪽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같이 시장, 특히 코스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에 만약에 종가가 아니라 이제 현재 상황, 현재 33,1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공략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가격 이하에서 접근이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3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8,000원 이렇게 의견을 드리는데 이 회사가 재무가 굉장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시가총액의 규모에 시가총액 규모와 비교해 봤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혹시나 공략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비중 조절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료 AI의 선도주 그리고 지금의 트렌드에도 맞다. 뷰노를 말씀해 주시면서 자 목표가는 36,000원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두 분의 의견도 종가 매수 쪽으로 동그라미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 텐데요. 펄어비스입니다. 차기적인 붉은 사막의 흥행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했는데 게임스컴 2024에서 수상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두 분의 종가 매수 의견 보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이번에도 일치하는군요. 자, 이번에는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제 게임 IP 부분들도 지금 분기 매출이 좀 꽤나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검은 사막 같은 경우가 지금 아침의 나라를 지금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나서 뭐 게임에 대한 매출이라든지 트래픽 부분들이 견조하게 좀 증가해주는 부분들이 우리가 1분기 실적에서 좀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기존 게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IP가 지금 탄탄하다는 부분들. 그러면 결국 지금 펄어비스의 주가 상승 트리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8월에 이제 게임스컴에서 시연을 공개를 하는 붉은 사막이 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붉은 사막 같은 경우는 앞전에서도 이제 굉장히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던 소스예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오히려 붉은 사막에 대한 부분들이 개발이 조금 지연이 됐던 부분들에 펄어비스의 주가를 좀 끌어내려왔던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연 부분들을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게임스컴에서 오히려 붉은 사막에 대한 흥행 기대감이 일단은 좀 들어와 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제 펄어비스의 주가가 조금 더 원동력을 더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출시 시기라든지 출시 이후의 향후의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얼마나 좀 붙어줄지 여부가 좀 관건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기존 원작 우리가 검은 사막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오히려 지금 MMORPG 쪽이나 PC 버전 쪽에 대한 부분들의 게임의 퀄리티 부분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붉은 사막도 꽤 오랜 기간 동안 개발이 지연되어 왔던 부분들은 그만큼 완성도를 좀 높였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제 시연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게임의 개발이 거의 막바지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본격적인 좀 게임스컴에서 시연을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게임 막바지까지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여기서 이제 게임 출시 시기까지 붙는다 하게 되면은 좀 견조하게 외형 성장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특히 이제 붉은 사막 부분들이 오히려 매출 성장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붙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도 이제 막 중장기평을 돌파해주고 다시금 상승 추세 기조에 좀 들어서려 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저는 신규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하게 매수 관점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붉은 사막의 흥행 기대감, 그로 인한 매출 증가 기대감 언급을 주시면서 펄어비스에 대해서 종가 매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트럼프 수혜주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볼까요? 지난 2018년, 2019년 트럼프 재임 당시를 떠올려 보면 북미 정상회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남북 경협주도 트럼프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오늘 아난티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종가 매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엇갈렸네요. 여기서 이번에는, 갈렸네요. 네, 이재규 대표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아난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숙박과 관련되어 있는 리조트라든지 호텔 쪽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분인데 시장에서 남북 경협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부각될 때마다 변동성이 많이 나왔던 기업이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주환원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좀 가져가야 되는 기업인데 주주환원은 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단점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주주환원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 받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시가총액이 5천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매출액이 이제 3천억에서 작년 같은 경우 8천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추가 하락보다는 주가가 밀리기보다는 지금부터는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앞서 나간다라는 분석들이 시장에 있으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남북 경협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아난티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이제 조금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매매를 할 때, 그러니까 분석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실제 매매를 할 때에는 내가 손절 라인까지 잘 잡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전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손익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손실이 났을 때의 손실률과 앞으로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 구간에 비교해서 우리가 공략할 필요가 있는데 아난티 같은 경우는 지금 밑으로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그 낙폭이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아난티가 매매의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5,9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종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6,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500원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으로도 보셨을 때 이런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대응하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리스크 관리도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이 만약에 뚜렷한 방향성이 없을 때는 더더욱더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난티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최진욱 본부장님은 X 주셨네요. 네, 일단 이제 아난티가 최근 행보를 놓고 보면 신규 사업에 계속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외형 성장에 대한 좀 모티브 역할도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이고 사업 다각화 부분들이 좀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좀 작용해줄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아난티가 지금 신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부분 좀 시비 발행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이제 부채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자금을 좀 끌어쓰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시비 발행 우려감으로 좀 주가 상승폭이 좀 꺾일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재무 구조만 놓고 봐도 워낙 지금 유보율이 굉장히 좀 많고 부채 비율이 적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그 자본금을 잘 안 쓰려고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본금을 웬만하면 잘 안 쓰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자본금을 확보할 수 있는 시비 발행에 대한 부분들이 좀 조건, 이 카드 부분들을 좀 많이 쓰는 회사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주주 입장에서는 좀 크게 신뢰성이 안 가는 기업이기도 하죠. 특히 지금 ROE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지금 5%, 저번 분기 같은 경우 마이너스 1%, 이번에 좀 마이너스 5%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ROE가 지금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내려와 준다라는 부분들만 놓고 볼 때는 쉽게 말해서 지금 수익성이 좋아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신규 사업 부분들을 확장하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그 우려감은 일단은 계속해서 남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은 굳이 매수를 진입을 안 해도 나쁘지는 않은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난티에 대해서 두 분의 상반된 고품격 고품격 해설을 좀 들어봤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CB 발행의 우려가 좀 투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동성 화인텍 주가 여쭤보겠습니다. 액화 천연가스 본행제 전문 자회사죠. 자, 동성 화인텍 종가에 매수 하시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일치하는군요. 자, 대표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동성화인텍 우리가 조선 기자재 쪽으로도 많이 분류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본행제와 관련돼서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오늘도 조선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종목군들은 좀 올라온 기업들이 많아요. 세진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는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저점대에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하나엔진이죠. 엔진도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본행제 쪽과 관련돼서는 우리나라에서 동성화인텍과 한국카본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을 비교해 봤을 때 동성화인텍의 주가 흐름이 좀 더 양호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전방 산업이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동성화인텍에는 굉장히 좋은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 수준 받은 물량에 대해서 캐파를 계속해서 맞춰주기 위해서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공장 증설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공장을 늘려놨다라는 것은 추후에 이제 수주 물량까지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눈여겨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 쪽 같은 경우는 주가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진 않아요. 오늘 이제 4% 정도 올라왔는데 이런 종목군들의 또 장점은 일시적으로는 크게 움직이지 않지만 추세가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선주가 심하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우상향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810원대에서 동시호가에 들어왔는데 종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요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목표가가 13,600원. 그렇게 높게 잡아드리진 않았습니다. 변동성이 좀 작아가지고 만약에 추후에 13,600원 다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11,750원으로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기관도 계속해서 담고 있던데요. 자, 최진욱 본부장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대표님이 거좀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일단 이제 결국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투자 포인트를 말씀해드리게 되면은 지금 빅조선사들이 LLG선에 대한 선제 수주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본행제 부분들이 있어서 동성화이팅의 외형 성장을 좀 끌어들일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지금 재무구조만 놓고 봐도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성이 부여가 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가속화가 얼마나 붙을 수 있는지를 놓고 보면은 ROE 부분들이 지금 급속도로 성장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21%에서 19%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견조한 수익성이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 부채도 그렇게 많은 기업이 아닙니다. 부채가 그렇게 많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견조하게 어떻게 보면 좀 시비 발행에 대한 우려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결국 지금 본행제 쪽에 대한 부분들의 성장성은 계속해서 프리미엄이 부여가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제 조선사들의 사이클이 끊기지가 않는다 하게 되면은 조선 기자재 쪽까지도 계속해서 투심이 확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이고 저도 일단은 현 구간에서는 박스를 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3,600원 여기 돌파가 좀 핵심인 것 같아요. 동성화이팅이 지금 13,600원을 만약에 돌파해준다 하게 되면은 앞전 전고라인 15,200원대까지도 한 번 더 신고가 테스트하려는 움직임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체크해서 투자 전략 잡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기승전투 트럼프 얘기만 하다 오늘 끝나는 것 같아요. 트럼프 관련주 한 종목 더 볼 텐데요. 가상화폐 관련주 시장에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할게요. 이번에 갈렸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간단하게 먼저 본부장님부터 얘기 들어볼게요. 일단 이제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로 그때부터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모멘텀이 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 또 반등까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투심이 지금 일부 가상화폐 쪽에 좀 이동을 해주고 있다고 보면 되시고 일단 이제 독일 정부의 매도 압력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전량 매각이 나온 상황에서 이제 FTS 부분들의 사건에 있어가지고 채권자들에게 물량을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자금이 약 한 16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올해 10월에 지금 법원 판결이 나오고 올해 4분기나 내년 1분기에 채권자들에게 물량이 이동이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심리가 지금 강하게 작용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비트코인이 좀 상승이 들어와 준다 하게 되면은 가상화폐 관련주들 역시도 조금 더 상승력을 좀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최근 좀 트렌드가 확실하게 좀 잡힌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수익성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어서 이재규 대표님 얘기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23일 날 이더리움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있고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저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특이한 부분이 우리기술투자보다 하나투자증권이라는 기업이 주가의 변동성이 좀 더 좋았거든요. 아무래도 좀 우량한 기업인데 비슷하게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을 있게 매매를 해보고 싶다, 주식 쪽에 대한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투자증권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밸류업 쪽에 대한 수혜도 은행주와 보험주들은 많이 받았는데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이 못 받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은 조금 이제 탄력도는 떨어질 수가 있지만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기술투자도 역시나 매력적이지만 그래도 하나투자증권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 드리고요. 만약에 가상화폐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비트코인 직접 매매하시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코멘트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장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트럼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안에서도 트럼프 얘기를 안 하고는 시장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미장에서도 국장에서도 트럼프 트레이드는 계속이 됐는데요. 그런데 하나 차이가 있다면 미국 증시 안에서는 중소형 주단의 반등이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 안에서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있죠. 보시다시피 코스닥 시장 오늘 많이 밀렸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흐름 저와 함께 따라가면서 하루 동안의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00선 아래서 숨고르기를 이어가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업종별 순환매 속에서 오늘 산업재 쪽 섹터 강했고요. 역시 트럼프 수혜주들이 시장 대비 강한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18% 소폭의 강세로 마감이 됐네요. 2,866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 850선에서 약세로 출발한 코스닥 시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쌍끌이 매도 공세를 펼치면서 지수도 빠르게 힘을 잃어갔는데요. 특히 코스닥 쪽에 이 대들보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쪽도 많이 밀렸고 또 바이오까지 같이 밀리면서 지수도 힘을 잃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1.5% 넘게 밀렸고요. 840선 아래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 오늘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대만 언론의 한 보도가 있었죠. 엔비디아의 이 퀄테스트 관련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 퀄테스트 통과가 눈앞에 다가왔고 3분기 중에 이 공급과 양산을 시작한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회사 측에서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뉴스를 안고 삼성전자 1%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어제 하락이 나왔었던 SK 하이닉스도 되돌림이 나와줬습니다. 오늘 1.3% 반등하면서 23만 닉스 찍었습니다. 하지만 LG 엔솔은 오늘 주가 또 밀립니다. 트럼프 피해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인데요. 오늘 LG 엔솔 말고도 셀 3사 모두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는 2% 넘게 올랐습니다. 상반기 자동차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와 함께 기아차의 주가도 함께 2%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12만 2,900원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포스코 홀딩스와 KB금융은 각각 1에서 3%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 장 확인해 볼까요? 삼성물산 앞서서 역발상 투자 시간에 저희가 리포트 살펴본 종목이죠. 경기가 살아나면서 이 종목 수혜를 입을 것이다. 기승전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2.9% 상승하면서 15만 2,200원에서 마감이 됐고요. 신한지주가 1.5%대 상승률, 삼성 SDI와 LG화학은 동반 4%대 하락을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2차 전지 줄줄이 밀렸고 바이오 쪽도 상당히 약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5% 넘게 밀렸고요. 에코프로도 5.4%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삼천당 제약이 장중에는 상승을 했는데 결국 하락하면서 음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1.4% 하락을 했는데요. 장중에는 비만약 관련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하락 반전하면서 마감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안에서도 리노공업은 오늘 1.2%대 상승률이 나와줬습니다. 이 경쟁력 강화를 기반으로 한 수익성 개선 기대된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고요. 1.2%대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엔케미 4% 넘게 밀렸고요. HPSP는 1.8%대 하락률, 클래시스는 0.4% 소폭의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18% 소폭의 약세를 기록한 가운데 리가켄바이오와 휴젤이 동반 2%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짚어봤습니다. 내일의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코스닥이 밀려도 너무 밀렸네요. 이주기 대표님, 내일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이제 코스닥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많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앞서 나가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수급이 약간 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코스닥, 2차 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가 좀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지금 이 트럼프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좀 더 이어질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대형주가 좀 더 낫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들과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잠깐 제 화면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 텐데 현재 시가총액 15위까지 전반적인 기업들 중에서 두 종목을 빼고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낙폭이 굉장히 크기도 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코스닥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거래 대금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건데 이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반감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코스닥이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하기보다는 코스피 쪽에 대한 업종별 대장주에 대한 관심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이렇게 이제 시장이 많이 밀리고 종목이 많이 밀리다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에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전부 다 매도하고 종목을 변경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비중 조절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면서 여기 이 구간만 우리가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좀 버텨낸다라고 한다면 또 한 번 시장에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저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구간이지만 이 구간만 좀 잘 넘어간다라고 하면 하반기에는 또 한 번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주식에 대한 비중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코멘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진욱 본부장께도 같은 질문을 드릴 텐데 조금 더 구체적인 멘트를 좀 붙여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피해주 때문에 이 코스닥이 빠지는데 어찌 보면 좀 과매도 구간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ADR 지수로만 놓고 보면 코스피나 코스닥이랑 별 차이가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코스피가 먼저 과열권에서 나온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뒤늦게 이제 과열권에서 나왔는데 여전히 지금 80% 안팎으로 지금 두 양 시장 지수가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상승폭이 더 열려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최근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오른 만큼 결국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쉬어가는 길목들을 좀 만들어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재차 상승해줄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적인 여유들을 조금 두고 있다라고 보면 되시는데 이렇게 좀 시장의 지수가 좀 조정이 나올 때 지금 보면은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간 좀 시장을 주도했던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전선, 전력 인프라 이런 쪽이 좀 쉬어가고 반대로 지금 조선이라든지 피팅 관련주들 그리고 최근에 가상화폐 관련주들 계속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만 놓고 보면은 그간 못 갔던 소외 업종들이 다시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이 못 갔던 소외 업종이 가져야만이 지수가 건강하게 조정이 나고 다시 한 번 더 재차 상승 부항이 크게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봅니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조정이 매수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의 조정 자체를 굳이 두려워해가지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의 종목을 매도를 하고 뭐 다른 종목으로 이동한다든지 좀 이러한 스탠스를 밟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시장의 주도주는 안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좀 조정 나올 경우에는 저는 반도체를 매수 관점을 좀 잡아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저는 코스닥이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면 좀 더 빠르게 탄력성 있게 회복해줄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상방으로 좀 열려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이 좀 직접 확인이 됐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지 않지만 이거 한 가지만 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삼성전기가 7%대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지금 보니까 KB증권에서 이제 목표가를 대폭 상향한 리포트가 나온 이후에 지금 이런 움직임이 보인 것 같은데 삼성전기 관련돼 있는 이 전기 전력 업체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대표님이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한 30초 정도 남았거든요. 삼성전기 굉장히 좋죠. 삼성전기가 지금 MLCC 쪽이랑 카메라 모듈 쪽 그리고 기판 쪽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올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를 보실 때 LG이노텍도 같이 보시면 좋거든요. LG이노텍은 주가 흐름이 먼저 좀 나왔고 애플량 매출이 많다 보니까 먼저 나왔고 삼성전기도 이제 오늘부터 좀 따라가는 모습인데 시간이 지나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매출이 나오면 결국엔 IT 세트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추후에 이제 전장 쪽으로도 붙는다라고 한다면 삼성전기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삼성전기에 대한 두 분의 또 코멘트까지 대표님의 코멘트 들어봤습니다. 딜사이트 마감 노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